한참 후에야 석파천은 앞뒤 순서가 바뀌고 어설픈 72초의 설상검법을 겨우 다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63초밖에 펼칠 수 없었다. 나머지 9초는 잊어먹고 만 것이다. 이때 산호파와 수아는 서로 쳐다보았다. 그녀들은 석파천이 설상검법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웅후한 내력이 실려 있어 검법의 위력이 더욱 돋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은 다 펼치고 나자 두 사람이 아무 말 없는 것을 보고 겸연쩍게 나무 토막을 내던졌다. 두 분께서는 웃으셨을 것이외다.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우둔해서 본지 며칠이 지나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산호파는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는 토지묘에서 남이 연마하는 것을 보았다고만 말했는데 이제 보니 훔쳐배운 것이군.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남의 무공을 훔쳐배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 압니다.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간 노백부님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산파의 무공을 훔쳐배운 것은 도적의 행위와 같지요. 그는 여전히 붉어진 얼굴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몇 수 기억하게 된 것이지요. 산호파는 기쁜 얼굴로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와 같이 훌륭한 검법을 배웠다면 자네는 총명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 수 있네. 그러니 자네는 충분히 나의 금오도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네.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자네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수아는 갑자기 불쑥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건 좋지 않아요. 산호파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좋지 않다는 것이냐?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라버니를 사숙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산호파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숙이 되면 되었지 어쨌다는 것이냐? 정불사가 여기까지 찾아오고 우리 두 사람이 병나도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다시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판이 아니냐?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다시 말했다. 이 산호파는 오늘 문파를 세울 것을 선언하겠네. 그리고 자네를 금호파의 첫 번째 제자로 삼을 것이니 빨리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도록 하게. 석파천은 성격이 소탈하여 산호파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쯤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절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수아가 반대하는 것을 보자 그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산호파는 그 모양을 보고 다시 재촉을 했다. 빨리 인사를 올려야지. 절만하면 자네는 금호파의 직계 제자가 되고 금호파의 창시자인 나의 제자이니까 제2대 수제자가 되네. 수아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금호파를 세운 것을 축하해요. 그녀는 석파천에게 다시 말했다. 오라버니는 할머니를 사부로 삼도록 해요. 나는 금호파의 제자가 아니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배분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산호파는 빨리 문파를 세우고 제자를 두고 싶은 마음에서 수아에게 더 말하지 않고 석파천에게 재촉을 했다. 빨리 무릎을 꿇고 큰 절 8번을 올리게. 석파천은 수아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자 산호파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이마가 땅에 부딪히도록 8번 절을 했다. 산호파는 연신 싱글벙글했다. 됐다. 됐어. 착한 제자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제 한 집안 사람이니 정분이 전과는 달라져야지. 우리 금호파로 말하면 오늘 창립을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나의 무공을 익히도록 하거라.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후 금호파가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너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송편. 수아는 웃으면서 가로채듯 입을 열었다. 금호파의 조사이신 할머니, 제자가 후일 영웅호걸이 되어 무림을 주름 잡으면 그 벼로부터 고쳐야겠어요. 산호파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군. 그런데 도대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다. 이 사부에게 속일 것이 뭐가 있느냐? 석파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래요. 저의 어머니는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어요. 장락방의 사람들은 방주 석파천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기실저는 자신의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답니다. 산호파는 그의 말에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흐흐흐. 계잡종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너의 어미는 아마도 반미치광이인가 보다. 이렇게 하자. 너는 나를 따라서 사시 성을 쓰도록 해라. 우리 금오파는 제2대의 제자에게 어떤 학렬의 이름자를 쓸까? 그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만검, 만리, 만종으로 나가니 우리들은 설산파보다는 100배, 1000배 높아야지. 그러니 우리들은 어그로 돌림자를 쓰자구나. 백가 녀석을 백만검이라고 했으니 너의 이름은 사옥도라고 하자. 석파천은 지금까지 진짜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계잡종이니 석파천이니 또는 송편이라고 불려도 상관이 없었다. 사노파가 사옥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그는 억이 무엇인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호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 즉시 응낙을 하였으나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사노파는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나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금오도법으로 말하자면 5, 6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나 이 도법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내력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법의 오묘한 점을 펼칠 수가 없다.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천천히 다시 말했다. 이번에 양자강에서 정불사라는 늙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반드시 우리들을 병나도로 모셔서 대접하겠다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크게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물론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서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즉시 수하와 무망신공이라는 내공을 연마했었다. 연성한 후 그 공력을 바탕으로 나는 금오도법을 쓰고 저에는 옥토검법을 쓰게 할 참이었다. 그리하여 1월이 상부상조하듯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정불사라는 늙은이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림의 해를 끼치고 있는 상선벌악이라는 사자들도 소문만 듣고 도망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그러니 설산파의 오만무례한 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수아가 그만 주화인마 상태가 되었고 내가 수아를 구하려고 손을 쓰다가 나마저 주화인마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단다. 석파천을 제자로 삼게 되자 그녀는 전혀 꺼리낌 없이 다 털어놓고 있었다. 다행히 너의 일신 내력은 웅후하기 이를 데 없으니 금오도법을 연마하는데 알맞은 인재라 할 수 있다. 도법은 검법과 다르다. 검은 날렵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고 도는 교묘하면서도 힘찬 기운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 나뭇가지는 너무 가벼우니 다시 좀 더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오도록 해라. 석파천은 곧 숲속으로 들어가 적당한 나뭇가지를 골랐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한 그루의 잘라진 나무 밑에 한 자루 녹슨 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칼은 무림에서 쓸만한 칼은 못 되었다. 다만 나무할 때 쓰는 칼인 것이다. 그는 그 칼을 들고 찬찬히 살폈다. 칼자루가 파손되었고 칼날도 곳곳에 이가 빠져 오래전에 버려진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손에 들고 보니 묵직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녹이 쓴 칼이지만 나뭇가지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는 다 썩은 나무 칼자루를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토막을 칼자루로 만들어 받고는 신이 나서 돌아왔다. 사노파와 수아는 그 녹슨 칼을 보자 그만 실소했다. 수아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할머니, 금오파에서는 오늘 창립을 알리는 대전을 거행해야 하는데 저런 칼을 사용해서 큰 제자에게 무공을 전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느낌이 드는군요. 사노파는 엄숙하게 말했다. 초라하다니. 우리 금오파가 훗날 무림에서 위세를 떨치게 된다면 모두 저 한 자루의 보도로 이룩해낸 것이 될 게다. 하하, 그녀는 보도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자기도 우스운 듯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사람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산호파는 웃음을 거두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됐다. 잘 기억해라. 금오도법의 제일 초는 계문흡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천천히 하나의 자세를 펼쳐 보이고 다시 말했다. 나는 손과 발에 힘이 없어 초식을 빨리 펼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펼쳐보도록 해라. 석파천은 녹슨 칼을 들고 그대로 해보았다. 매우 신속하여 칼이 휘둘러질 때마다 바람 소리가 휙휙 일었다. 산호파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됐다. 도법을 익숙하게 펼치게 되었을 때 좀 더 빨리 휘두르도록 해라. 이 계문흡도로 말하면 바로 설산파의 창송영객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도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는 설산파와 무슨 원한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덧붙였다. 그들이 거짓 인의를 내세우며 손님을 맞겠다고 할 때 우리들은 솔직하고도 당당하게 적을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곧이어 그녀는 다시 제2초를 펼쳐 보였다. 제2초는 매설봉하라는 것으로서 설산파의 매설쟁춘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초식이기도 하다. 설산검법은 매화 5잎이니 눈송이 6모니 하지만 매화와 눈송이가 여름을 맞게 하는 것이다. 여름에 매화와 눈송이가 무슨 위풍이 있겠느냐? 매설쟁춘이라는 1초의 검법은 매우 복잡했다. 석파천은 장락방의 총단에서 100만 검이 이 검법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검의 광채가 점점이 이는 것이 상당한 위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나? 토지묘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았다. 이 매설봉하라는 도법은 순식간에 위로 3번, 그리고 아래로 3번을 휘두르는가 하면 좌우 양쪽에 각기 3번씩을 칼질을 하는 것이라 도합 12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검초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던 간에 한 줄기 위맹하고 매서운 경력을 뻗쳐내어 상대방의 복잡다단한 검초를 모조리 해소시키는 수법이었다. 그야말로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눈송이를 녹여버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